네, 동패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 성저초등학교 교사 바수대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를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성이 바수고 이름이 데비입니다. 저는 아버지는 인도분이시고 어머니는 한국분이신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고 성장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쭉 한국에서 살아와서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다 한국에서 나오고 지금은 거의 7년, 8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고양시 대화동에 있는데 사실 파주에서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그래서 직접 가가지고 여러분들 만나고 이야기를 나눴어도 참 좋았을 텐데 제가 수업이 있어서 그러지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저 참고로 또 저 말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2018년 9월 달에 첫 발령을 받았는데, 그때 파주에 금천초등학교에 발령을 받아서 2022년 2월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어, 금촌역에서 두세 정거장 가면은 운정역인데, 동pe고가 운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서 혹시 동pe고로 진학한 학생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가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가보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2022년 3월부터 지금까지 저는 성저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고요. 제가 다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다문화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또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만나고 교육하면서 가지게 된 고민에서 출발한 다문화에 대한 생각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또 여러분들도 오늘 저와 함께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생각을 처음 하게 된 계기가 된 게 교과서 속의 글이었어요. 이건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국어 가책에 있었던 글입니다. 이 이야기의 제목은 젓가락 달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두 알다시피 국어 책에는 책의 내용 전체가 다 담기지는 않잖아요. 중요한 부분이나 이제 관련된 부분만 잘라서 삽입이 되는데 이 책을 쓰신 분은 유타루라는 되게 유명한 작가분이시고 이 젓가락 달인이라는 책이 상도 받고 되게 유명하고 좋은 작가님이 쓰신 좋은 글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글 전체의 내용이 책에 실리지 않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다문화와 관련해서 조금의 문제의식을 느꼈거든요. 어떤 문제의식을 느꼈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4학년 때 똑같은 책으로 공부를 해서 이 글을 읽어봤을 것 같거든요. 한번 생각이 나는지도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책의 주인공은 우봉이라는 아이고요. 이 아이네 반에 새로 전학을 온 주은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주은이를 교실에서 만나고 되게 좋게 생각을 해요, 이 학생이. 그런데 어느 날 시장을 지나가다가 주은이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봉이가 딱 주은이를 봤더니 어떤 아줌마랑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줌마가 외국분이셨죠. 주은이네 엄마였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카오리아오는 이렇게 손으로 먹는 거야. 우리 고향에선 다 그래. 아줌마는 목소리도 컸어요. 그렇다고 주은이처럼 화난 건 아니었어요. 웃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말투가 이상했어요. 사투리도 아닌데 아주 어색하게 들렸어요. 아줌마가 조물락조물락 하던 것을 입에 쏙 넣었어요. 밥덩어리 비슷했어요. 왜 저걸 먹다니. 우봉이는 속이 메스꺼웠어요. 아유, 정말 창피해. 주은이가 콩 집던 나무젓가락을 아줌마한테 얼른 내밀었어요. 그러고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지켜보던 우봉이는 다른 사람 뒤로 얼른 몸을 숨겼어요. 네, 여기까지 내용을 보시면 파악이 되시죠? 같은 반인 주은이가 이제 엄마랑 있으면서 있는 상황을 우봉이가 지나가다가 목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봉이가 집에 가서 저녁을 먹으면서 가족들하고 이야기를 나눠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손으로 밥을 조물락조물락 해서 먹는 건 나쁜 거죠? 그런 사람 야만인이죠? 원시인이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왜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라도 있어? 우봉이가 아니요. 그냥 어디서 봤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손으로 밥 먹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 인도라는 나라 알지? 그 나라에도 그냥 맨손으로 밥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
그때 우봉이가 정말요? 인도는 내가 좋아하는 카레의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서 야만인이 많다니. 그러고 이제 뜻밖이어서 우봉이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걸 보고 할아버지가 말씀하셔요. 손으로 먹는 걸 두고 나쁘다고 또 야만인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겨. 그게 그 나라 풍습이고 문화인겨. 할아버지가 된장찌개 좋아하는데 외국 사람이 냄새나는 된장 먹는다고 나를 야만인이라고 부르면 기분 나쁠겨. 할아버지 말 알아듣겠는겨? 그랬더니 우봉이가 그래도 맨손으로 밥을 조물락하는 건 더러워요. 병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학교에서 다문화 교육은요, 다문화 교육을 위한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이 이렇게 따로 마련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다문화 교육 시간을 따로 마련해서 받게 되기도 하지만, 여기 국어책, 그리고 사회책, 도덕책 이런 다양한 교과 속에 다문화 관련 내용들이 스며들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다문화 관련된 내용이 함께 담겨 있는 그런 국어의 내용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다문화 교육이 이걸로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진 문제의식은 뭐였냐면은, 첫 번째로, 이 소설에 등장한 모든 인물들이 너무 고정관념을 재생산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은, 음, 이 소설의 주인공인 우봉이의 반 친구 주은이, 주은이의 어머니는 라오스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 라오스 어머니는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한국어도 이제 발음도 어눌하게 하고 여전히 이제 라오스식으로 생활을 하고 또 그거를 자녀는 부끄러워하고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고정관념일 수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당연히 외국인이면 언어 구사하는 게 서툴 수도 있고, 자기 원래 문화를 계속 이렇게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분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고 한국어를 되게 잘 습득하고 또 한국 문화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분들 되게 많이 계신데, 너무 고정관념 속의 모습들만 보여주는 게 아닌가. 또 다문화 가정 자녀라고 해서 항상 자기 이제 부모님의 나라를 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그걸 자랑스러워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걸 부끄러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잘못된 고정관념을 재생산하는 건 아닌가. 또 우봉이가 이 어머니가 손으로 밥 먹는 걸 보면서 야만인이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더럽다고 이야기한다거나 병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차별적인 언행인데 이렇게 극심한 차별적인 언행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아이들조차도 그런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든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다문화 교육의 관점에서 위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거를 마무리하기 위한 논리로는 할아버지가 등장을 하셔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끝이 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미 아이들이 왜 손으로 먹지? 이상하다. 그리고 우봉이가 막 야만인이에요, 더러워요 하는 걸 보면서 그래, 좀 더러울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이미 머릿속에 들어왔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그래, 맞아. 그렇지 않지. 그 생각이 사라질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즉,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가지게 된 그런 궁금증, 그리고 그런 의문들을 해소해 주기에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라는 말 한마디는 좀 설득력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국어책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이 수업을 한 이후에 다른 수업을 하나 준비해서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인도에서 그리고 또 라오스나 그런 국가들에서 손으로 밥을 먹는 이유에 대한 설득이 되는 설명을 해주기로 했어요. 설득이 되는 설명이라고 하면 뭐냐면 바로 그 문화가 생겨나고 자리 잡은 이유입니다. 모든 문화들은, 모든 나라들은 환경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다양한 것들이 너무 다르죠. 이렇게 다른 환경 속에서 당연히 서로 다른 문화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은 그 나라의 환경과 그 나라의 언어와 그 나라의 문화를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죠. 우리는 항상 숟가락, 젓가락을 이용해서 밥을 먹어왔는데 굳이 왜 손으로 먹는지. 그런데 그 나라에서 그 문화가 자리 잡은 이유를 알게 되면은, 아, 그래, 그거는 이상하거나 안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에 맞게 적응하게 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문화구나 하고 좀 설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우리만 아이들한테 설명했던 그 인도에서 손으로 밥을 먹는 문화가 자리 잡은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인도 쌀은 그리고 동남아에 있는 다양한 나라들의 쌀이 이렇게 길쭉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쌀은 조금 통통하고 짧고 또 끈적끈적한데요. 요 인도나 동남아에서 먹는 쌀을 보면은 되게 길쭉하고 그 다음에 서로 잘 안 달라붙고 풀풀 날아다니는 쌀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아무래도 아버지가 인도 분이시다 보니까 사실 인도를 기준으로 전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인도에서는 쌀도 많이 먹지만 이렇게 생긴 빵도 많이 먹어요. 그 빵이 여러분들 인도 식당 가면은 흔하게 우리가 시켜 먹을 수 있는 난이라는 빵도 있고요. 그 외에도 지역별로 도사, 또리, 짜파티 등등등 되게 다양한 종류의 부침개 같은 이런 빵을 주식으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는 대신에 이런 빵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먹을 때에는 뭐 숟가락이나 젓가락이나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얘를 이렇게 잘라서 먹는 것보다는 그냥 손을 이용해서 찢어가지고 먹는 게 훨씬 더 편안한 거죠. 근데 우리 급식을 생각해보면은, 우리 급식이라기보다는 우리 한국 음식을 생각해보면은, 요거는 저희 성북초등학교 급식 사진입니다. 우리 그 음식은 보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밥이 있고, 반찬이 있고, 국이 있죠. 근데 이런 급식을 우리가 손으로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게 그려지기가 쉽지 않아요. 일단 불편하죠. 왜냐면은 손에 밥풀이 다 달라붙어요. 끈적끈적하게. 그리고 국물은 막 뜨겁고 줄줄 흐르고요. 우리가 손으로 먹을 줄 모르는데 손으로 먹겠다고 했을 때 이 끈적끈적한 밥과 손으로 집어먹기에 적당하지 않은 국과 음식들이 우리가 손으로 먹기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도 손으로 먹는 게 더 편하고 더 간단한 경우에는 사실 손으로 음식을 먹지요. 예를 들면 쌈 싸 먹을 때에는 그 쌈을 우리가 굳이 젓가락으로 먹는 것보다 그냥 손으로 싸서 먹는 게 편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손으로 먹고 그 외에 치킨이나 피자 같은 것들도 우리가 손으로 먹는 게 더 편할 때에는 손으로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아, 인도에서 이렇게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게 발달한 이유가 있구나. 인도에 있는 쌀은 그렇게 찐득찐득한 쌀도 아니거니와 또 인도에서는 쌀뿐만 아니라 빵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 큰 빵을 찢어서 먹으려면 손으로 먹는 게 더 편하겠구나. 라고 그 문화가 생겨난 이유를 알면 사실은 더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존중하기에 쉬워지는 겁니다. 사실 인간은 누구나 내가 알던 것과 뭔가 다른 것, 내가 알던 지식을 가지고는 해석하기 어려운 걸 봤을 때 인지 부조화라고 하죠. 내가 알던 거랑 본 거랑 다른 그런 경험. 그런 인지 부조화를 경험하게 되면은 불안감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건 처음에 딱 봤을 때 얘기고, 그 내가 원래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에 대해서 이후에 새로운 정보를 더 알게 되고, 그걸 더 자주 접촉하고 만나게 되면은 다문화를 수용하는 것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우봉이가 만약에 그 손으로 먹는 모습을 보고 처음엔 놀랄 수 있죠.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봉이가 나쁜 아이라서가 아니라 전에 본 적이 없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거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 라고 말만 하고 끝난다면 사실은 우봉이가 진정 마음으로 그래, 손으로 먹는 거 괜찮은 거야 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화에는 이유가 있다. 그 문화가 생겨난 이유를 알게 되고 그런 관련된 경험들을 더 많이 하게 되면은 우봉이가 진정으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그 문화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베리의 문화 적응 이론이라는 걸 제가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이거는 외국으로 나가서 적응하게 된 이민자들이 겪게 되는 그런 경험들에 관련된 이론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처럼 그냥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에 정말 많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 이주해 오고 있고, 사실 여러분이 살아갈 미래, 제가 살아갈 미래에는 더 많은 외국 사람들이 더 많은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한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이론인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동화예요. 내가 모르는 새로운 문화를 보게 됐을 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정체성은 그냥 버리고
새로운 문화를 완전히 흡수하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게 동화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분리인데요. 내가 새로운 문화를 보게 됐을 때 그 문화는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그 문화랑 최대한 접촉하지 않고 그냥 자기 문화만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분리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통합인데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나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롭게 들어온 그 문화랑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화도 알아가고 인정하면서 동시에 내 문화 정체성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소외인데요.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새로 들어온 문화, 이 두 개 다 나랑 뭔가 안 맞는다. 둘 다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상태가 소외가 되겠습니다. 근데 가장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당연히 통합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진 문화를 잘 가지고 있으면서도 새롭게 받아들이게 된 문화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수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상태가 통합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해보게 될 활동은 문화의 이유 조사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알던 것과 다른 거, 해석할 수 없는 거를 보면은 뭔가 인지 부조화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후 정보 습득과 접촉이 늘어나면은 다문화 수용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문화의 이유 조사하는 활동을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살면서 우리가 다른 나라는 이렇대 저렇대 하는 다른 문화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듣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나라에서는 왜 그러지? 되게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든 걸 다 조사해보고 알아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경험해본 문화와는 다른 뭔가 새로운 문화를 하나 선정을 하고요. 그 문화가 자리 잡은 이유를 한번 조사를 해보고, 그거를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화는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내가 평소에 궁금하다거나 좀 새롭다거나 혹은 이상하거나 그렇게 생각했던 문화를 떠올려도 좋고요. 아니면은 제가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여기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가지고 있는 기기를 이용해서 이 QR코드를 스캔하면 스프레드 시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뽑아놓은 다양한 문화들을 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좀 조사해보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선생님께서 안내해 주시는 시간만큼 조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잠시 그 리스트를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일단 방금 저랑 얘기 나눴던 인도에서 손으로 밥을 먹는 그런 문화인데요. 이거는 제가 설명해드린 것 이외에도 뭔가 종교적인 이유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보려고 마음을 먹으시면은 충분히 더 자세하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요것도 넣어놨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이슬람 문화권에서 돼지고기를 섭취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유. 또 비슷하게 힌두교 문화에서는 소를 먹지 못하게 하죠, 소고기를. 그런 것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랑 한국에서는 실내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죠. 그것도 서구권과 왜 이렇게 다른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중국도 마찬가지네요. 네. 네, 아시아 국가에서 실내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는 이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조금 새로울 수 있는 그런 발효식품, 시큼한 냄새가 나는, 구수한 냄새가 나는 발효식품들이 왜 발달하게 됐는지. 아프리카 부족들 중에서 문신 같은 것을 하는 부족들은 왜 그렇게 하는지. 등등등 제가 여러 가지를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쭉 이 목록을 보시고 나는 요거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은 그 문화가 생겨난 이유를 조사해보시고 다른 친구들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활동은 여러분들이 마무리하셨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활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문화들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 다양한 문화들이 다 생겨난 이유가 있구나. 그럼 그 이유를 알고 나면은, 그걸 조금 더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쉬워지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문화를 다 인정해야 할까? 이거는 한번 고민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문화는 그 자체로 완전하고, 외부의 잣대나 기준으로 그 문화가 옳다, 틀리다를 논할 수 없다.
말하는 게 사실은 극단적 문화상대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에서 사회문화 시간에 배웠을 것 같은데요. 저도 고등학교 때 사회문화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문화 상대주의는 상대적이니까 문화는 다양한 문화들을 존중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게 너무 극단으로 가서 모든 문화를 다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고 다 각자의 이유가 있으니까 다 그대로 냅둬도 돼 라고 하는 건데 이 사실 극단적인 문화 상대주의도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토의와 토론거리를 던져드리고 수업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첫 번째 주제는요. 제가 주제를 두 가지 드릴 거예요. 두 가지를 보시고 더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둘 다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는요. 오늘날 이제 학자들하고 국제사회에서는 이 문화상대주의, 다양한 문화를 모두 존중해야 된다는 입장과 보편적인 인권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보편적인 인권이라고 하면은 어, 교육받을 권리, 그 다음에 안전할 권리 등등등이 있겠죠. 이 두 가지의 균형을 강조하는데 이 보편적 인권의 기준은 어디까지로 삼아야 할 것인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민이 되는 지점이고 사실 이거는 딱 떨어진 정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얘기 나눠보시면서.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만 제가 드리면은 너무 구체적이지가 않아서 막연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두 번째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가 첫 번째 주제에서 조금 더 구체화된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히잡인데요. 여기 그림에서 제가 제시해드린 것과 같이 히잡은 이제 이슬람 국가 문화권에서 여성들이 이제 머리카락을 가리기 위해서 착용하는 그런 옷이에요. 근데 이 히잡은 여성 억압의 상징일지 아니면 자기 표현의 수단일지 여러분들이 한번 노이 토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부 국가들은요, 공공장소, 공공행사 이런 곳에서 히잡 착용하는 걸 금지하고 있어요. 그 이유로는 뭐 종교적인 표현을 국가 공공 영역에서는 종교적인 표현을 금지한다라는 이유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로 금지를 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반면에 많은 이제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 여성들은 이 히잡 입는 것 자체를 자신들의 신앙, 종교, 정체성, 자부심의 표현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히잡은 자기 표현의 수단일지 아니면은 억압의 상징일지 또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보자면 히잡이라는 전통은 강요된 것일까? 아니면은 이 개개인의 여성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것일까? 그러면 여성의 인권은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화상대주의와 보편적인 인권이 둘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 여성의 인권, 보편적인 인권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이거를 안 쓰고 벗는 자유가 인권에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은 나는 쓰고 싶어 해서 쓰는 것도 그 자유에 포함이 되는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국가가 히잡을 쓰지 마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히잡을 써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어떻게 입어라 말아라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히잡을 써라는 강요만큼 국가에서 히잡을 쓰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것도 안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여성의 옷차림에 개입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첫 번째 주제는 오늘날 학계와 국제사회에서 이 얘기하는 문화상대주의와 보편적 인권의 균형은 어느 지점일까? 이거 가지고 얘기하기가 너무 막연하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히잡이라는 이 착용하는 거는 억압의 상징일지 자기 표현의 수단일지 이게 강요된 전통인지 자율적 선택인지 벗는 자유뿐만 아니라 쓸 자유도 여성 인권에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국가가 여성의 옷차림에 씌우는 것만큼 이제 입지 말라고 막는 것, 금지하는 것 같이 개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남은 시간 동안 토의 토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이것 장애 주제와 관련해서 더 얘기 나누고 싶은 분이 계시면 여기 있는 이메일로 연락을 주셔도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